가정을 이루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은요,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축복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도 또 영역권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양이와 함께 한다면은요,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일원인 고양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요,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임신을 했다면은요, 출산 전에 알아야 하는 것과 주의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생기면은요, 당연히 사람도 생활 패턴의 변화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더 일찍 들어와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아이를 안고 다녀야만 하고요, 집안의 공간들을요, 새로운 아이의 가구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런 영역권의 변화를요, 고양이가 미리 받아들이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생각하게 해야 하며, 새로 생긴 아기를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역권을 침범한 경쟁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은요, 아기와 경쟁하려 한다거나 아기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면은요, 고양이는 좁은 방에 따로 격리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요, 최후에는요, 파양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요, 고양이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또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선 임신 중에 유산을 유발하는 톡소플라스마 감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톡소포자충이란 것은요, 아주 작은 기생충입니다. 혹 고양이가 걸리게 된다면은요, 고양이의 변으로 톡소포자충의 알이 배출되고요, 이것을 임산부가 먹게 되면은요, 임신 초기에 유산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톡소플라스마는 굉장히 드문 기생충이고요, 야외에서 생활하지 않는 실내 고양이가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임산부에게 위험한 기생충인 톡소플라스마를 예방하려면은요, 첫 번째는 임신 중에는요, 고양이를 절대 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외출 중 톡소플라스마에 걸린 쥐를 잡아먹거나 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양이에게 절대로 생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생식을 통해서요,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이 고양이에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요, 고양이 화장실은요, 매일 치우셔야만 하고요, 반드시 남편이 치워주셔야 합니다. 혹 직접 치워야 한다면은요, 비닐장갑을 끼고 치워주셔야 합니다. 톡소플라스마는요, 고양이 변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요, 절대 고양이 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를 통한 톡소플라스마 감염은요, 고양이 대변에 섞인 톡소플라스마 알을요, 입으로 섭취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만 마시고요, 수돗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국내는 거의 없는 일이나 일부 제주 지역에서는요,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톡소플라스마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요, 절대로 육회 같은 날고기나 회 같은 날생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 톡소플라스마 감염의 대부분은요, 잘 씻지 않은 채소나 날고기를 통해서 사람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맨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밭일을 하지 마시고요, 흙을 만진 후에는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오염된 토양을 통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요, 고양이를 통해서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되는 유산을 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통한 감염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아기에게 고양이 털이나 침은요, 사실상 안전합니다. 먼지보다 수천 배 큰 크기의 털이요, 아기 몸에 침투해 들어가 해를 입힐 수도 없으며, 고양이의 침 역시 우리 사람의 손보다는 깨끗한 비교적 안전한 항원에 들어갑니다. 실제 1살 이전에 강아지나 고양이와 살았던 아이들은요, 6에서 7세가 되었을 때 아토피 등의 소화기 알러지 질환을 앓을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안전한 항원에 들어가는 고양이 털이나 혹은 박테리아에 미리 노출됨으로써 면역적으로 강해져서 후에 알러지 질환이 낮아지게 된다는 위생가설 이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선 영역권의 변화를 미리 만들어 주어서 아기가 오기 전에 고양이에게 적응을 시켜줍니다. 변화될 환경을요, 임신 시부터 미리 만들어 주어서 새로 태어날 아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집안의 공간에 따라 아기 방이나 거실 한켠의 아이 침대 같은 공간은요, 또 고양이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예상이 된다면요, 캣도어를 설치하거나 캣타워를 옮겨주거나 뛰어내릴 곳을 미리 없애줌으로써 갑자기 아기에게 점프한 일을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아기 침대와 같은 가구를 미리 사서 들여놓아서 새로운 가구나 공간의 변화가
나중에 들어올 아기 때문이 아니고 아기와 상관이 없이 원래 있었던 것들임을 인식해서 영역권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때로는요, 녹음된 아기 울음소리를 미리 틀어줍니다. 갑작스런 소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원래 집안에서 종종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소리임을 인식해서 고양이의 불안감을 미리 달래고 적응시켜 놓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지금부터 잠은 따로 자야 합니다. 우선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요, 오늘부터는요, 잠을 따로 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자야 할 곳을요, 아늑하고 푹신하게 꾸며주고요, 따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기가요, 조금 큰다면은요, 다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은요, 신생아 때라면은요, 아마 따로 잠을 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따로 잠을 자게 습관을 들여놔야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기가 집에 와서 그때부터 따로 잠을 자게 된다면요, 자신이 동료나 가족과 함께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기를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자원을 빼앗는 서열관계로 인식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생긴 지금부터 따로 잠을 잠으로써 사람과 고양이는 따로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종 아기 인형을 포대에 안고 TV를 보거나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이때 아기 울음소리 틀어줘도 좋습니다. 아기 인형을 안고 있거나 아기띠에 메고 있을 때는요, 절대 고양이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놀아달라고 하거나 관심을 달라고 하거나 간식을 달라고 해도 무시하는 겁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철저히 고양이를 무시해서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상의 변화가 당연한 거고 종종 생기는 거고, 이런 무관심도 결코 새로운 아기 때문이 아니라고 미리 인식을 시켜주시면은요, 환경 변화에 따른 고양이의 불안감을 달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요, 고양이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 다양한 보조제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의미는요, 고양이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이고요, 이때 예민한 고양이는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제도 사용해 보는 겁니다. 꾸준히 먹이면 약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질켄이나 목에 채워서 안정감을 주는 페로몬 제제인 카민칼라도 좋습니다. 또는 벽 컨센트에 꽂아주는 훈증기 타입의 페로몬인 펠리웨이도 좋습니다. 퓨린에서 출시한 고양이의 안정감을 주기에 만든 유산균 제제인 카민케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제품은요, 환경의 변화에 의한 고양이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요, 나아가 행동학적 문제를 덜 일으키게 만드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에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숨어서 안 나온다거나 소변을 아무데나 보기 시작하거나 아기에게 하악질을 하며 공격성마저 드러낸다면요, 이때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항불안제의 처방까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다양한 보조제는요, 제 다른 영상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임신을 했다면 알아야만 할 것과 고양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